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스포티지 모델은요 1.6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피티 풀옵션 차량이고요, 전륜구동 EWD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의 빌트인 캠, 그리고 크렐, 그리고 썬루프 모니터링 팩 총 다 해가지고 4,289만원짜리 차예요. 여기에 뭐 개소세 적용하면 4천만원짜리인데 4천만원이 넘는 이제 뭐 준준형 SUV라고 하기도 좋고 약간 중형 SUV인데, 자, 오늘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코나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리고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제가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하지 못해서 이게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영상에서 투싼을 살까 스포티지를 살까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되실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공인연비 17.4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내연비 18.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3.1km의 복합연비 그리고 13.8km의 시내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 16.3km 그리고 시내연비 16.6km라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막혀 있는데, 자, 오늘 과연 얼마나 연비가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한 3점 몇 킬로, 4점 몇 킬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트립을 초기하지를 못했어요. 초기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출발한 지는 지금 16분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은 28분으로 약 한 11분 정도 가만히 정차돼서 연비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통과하면서 그걸 알아채는 바람에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돌아갔다가 다시 하면은 이거는 더 스텝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로 디지털 단지 딱 1km 정도를 달렸는데 EV 모드를 주로 사용해서 41.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코나 1.6 하이브리드 자연흡기 모델이에요. 연비는 24분 소요가 돼서 20.3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소요가 돼서 연비 10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여기까지 29분 소요돼서 11.9km라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사실 정차를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한 13km까지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를 받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2.3km 주행인데, 이거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1.6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코나와는 조금 다른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출력적으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일단 엔진으로는 18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합산 출력 23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연비 또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터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밟는다 라고 하면 연비가 훅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출력을 보여줄 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1.6 가솔린 터보 차량들은 지금까지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 K8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산타페가 하이브리드도 그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조금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로서는 누구에게 추천해줄 만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륜 구동의 6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싼과 그리고 스포티지 동일해요. 두 차량 모두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투싼 최상위 모델 인스퍼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15.8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지의 최고 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16.7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0.9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동일한 파워트레인이고 거의 동일한 차급인데도 불구하고 0.9나 차이 나는 거는 상당히 좀 의외적인 부분으로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좀 더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다듬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주행 거의 마무리돼서 시내 주행을 하면서 투싼 하이브리드와 또 어떤 다른 느낌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승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시승차 받고 나서 솔직히 지금 누적 정보 6.9km 뜨죠. 그러니까 시승을 제대로 이걸 못 해보고 지금 주행을 6.9km를 시승차를 받고 나서 많이 못 타보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스포티지, 투싼 어떤 거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스포티지가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싼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싼도 장점이 있고 스포티지도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서울대 입구역 도착해서 그리고 투싼과 스포티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정보를 보니까 원래 거리가 지금 여기에 딱 도착하면 8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9km, 그리고 지금 딱 5시에 출발했으니까 32분에 지금 40분, 그러니까 8분, 그러니까 1 플러스 1km에 8분을 더하면은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연비는 조금 평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서울대 입구 8km 구간입니다. 여기서 코나 1.6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47분 소요가 돼서 연비 15.9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30분 소요가 돼서 13.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앞에서 이렇게 끼네. 야, 진짜 스펙타클한 동네예요. 네, 좋은 동네입니다. 참 벤츠 타시는 분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일단 투싼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싼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 모던 같은 경우는 3,043만원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3,273만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3,677만원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티지 프레스티지는 3,311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초기 금액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280만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스포티지 노블레스 모델 같은 경우는 3,476만원, 그리고 노블레스 그래비티 3,576만원, 그리고 시그니처 3,806만원, 시그니처 그래비티 3,906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투싼 모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등급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킨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일단 스포티지가 더 비싸요.
투싼이랑 비교하면 스포티지보다 더 비싸지만 사실 이런 상품성적인 부분, 이런 고급적인 느낌은 확실히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한 수 위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투싼 풀 옵션 모델인 경우에 N9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에는 N9 그리고 기아자동차에는 그래비티 이렇게 나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9 일명 뭐 투싼 N 고성능 모델은 없지만 N6의 N9 모델 같은 경우는 148만원의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빌트인 옵션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N9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미쉐린 타이어를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한 풀옵션은 4,18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현대자동차 H 제뉴인 파츠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H 제뉴인 파츠를 넣으면 뭐 라이팅 패키지나 아니면 러기지 패키지,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에는 없는 투싼 무릎 워머, 여기 무릎에 적외선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무릎 워머 기능이나, 그리고 펫 패키지, 이제 반려견을 좀 이렇게 좀 고정할 수 있는 펫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런 패키지까지 다 적용하면 4,357만원이 투싼의 완전한 풀옵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풀옵션 금액은 일단 4,281만원이에요. 자, 투싼의 금액 4,180만원이랑 비교하면 사실 1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금액은 한 280만원 정도 차이 나지만 풀옵션으로 놓고 보면은 한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 제뉴인 파츠가 들어가는데, 뭐 라이트닝 패키지나 러기지 패키지, 그리고 뭐 빌트인 캠, 그리고 빌트인 캠은 기본 옵션이죠. 기본 옵션에서 선택하는 거고, 뭐 이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기능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은 투싼에 있는 무릎 워머 기능이나 그리고 펫 패키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상품성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제뉴인 파츠적인 부분에서는 투싼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연식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 옵션적으로나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그냥 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투싼 같은 경우는 N 퍼포먼스 파츠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런 N 퍼포먼스 파츠를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데, 현대 코나 N이나 아반떼 N 고성능 모델에 사용되는 19인치 단조 휠에 그리고 모노블럭 브레이크 뭐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이 보통 355만원에서 37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거를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돈을 쓰겠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은 나는 고성능 모델을 좀 추구하고 싶다, 외관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행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70만원짜리 브레이크 휠 옵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투싼 N9이에요. 하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N 퍼포먼스 파츠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브레이크적인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릴 것도 없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굳이 뭐 370만원짜리 브레이크 옵션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돈이면은 차라리 조금 더 좀 높은 차, 소렌토라든가 아니면 산타페 옵션 좀 빠진 거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자, 일단 뭐 그뿐만 아니라 370만원짜리 브레이크 단조 휠 뿐만 아니라 듀얼 머플러 68만원짜리 옵션도 이제 투싼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스포티지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투싼에는 N9 그리고 스포티지는 그래비티인데, 투싼 N9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다른가를 살펴봤는데, 뭐 디자인, 주간 주행등, 그리고 19인치, 그리고 싱글 트윈 팁, 여기에 69만원 하면 듀얼 트윈 팁으로 좀 바뀌는데, 여기에 가죽 스웨이드 N 로고가 들어가고 스티어링에도 N, 그리고 기어 버튼에도 이제 N
조그맣게 들어가는 이런 패키지가 한 12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스포티지 그래비티는 이제 N이라는 브랜드, 기아자동차의 이 고성능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뭐 N9 같은 좀 고성능의 느낌, 좀 프리미엄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래비티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그 그래비티 패키지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루프렉이나 뭐 B필러, C필러의 가니쉬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사이드 미러 커브도 좀 바뀌고요. 그리고 그래비티 옵션을 적용했을 때 약간 초록 빛깔이 도는 정글 우드 그린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비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정글 우드 그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티지 모델을 뭐 사람들은 보통 흰색, 이 화이트 펄, 스노우 화이트 펄인가, 아마 지금 이 차량도 그런데 이 스노우 화이트 펄 옵션이 8만원짜리 옵션인데 이 옵션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가 그 흰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 약간 유채색 계열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싼의 장점은 이제 N 퍼포먼스 파츠, 그래서 듀얼 머플러 TV나 아니면은 19인치 단조 휠에 모노블록 브레이크까지 해서 370만원짜리 옵션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투싼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향상된 제뉴인 파츠 뭐 해봤자 뭐 무릎 워머, 무릎 워머는 좀 이거는 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에도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투싼의 장점이고요. 스포티지의 장점은 일단 투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가격표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옵션에 대한 세분화 막 쪼갰기 때문에 투싼은 내가 하기 싫어도 약간 이 옵션을 넣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은 기아 스포티지는 내가 필요한 옵션만 똑똑똑 넣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표에 대한 세분화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광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느낌은 기아 K8을 좀 키를 좀 키워놓은 기아 K8 기반으로 SUV를 만든 느낌을 주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재질들이나 루프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K8이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K8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만 딱 적용돼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역삼쯤 강남 교대 지나가서 이제 역삼역에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만약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신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옵션을 빼도 되는지, 어떤 트림을 선택하면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될지, 이거 왜 이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방배역에 도착한 김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자, 방배역 13.5km 정도 주행인데 지금 트립에는 14.4km가 찍혀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47분 소요됐는데 트립상으로는 지금 55분 지났습니다. 자, 연비는 14.4km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하고 연비하고 똑같네요. 우연치 않게. 자, 코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5.4km의 연비를 보여줬고 1시간 1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코나 하이브리도 차량이 작아서 그런지 연비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42분 정도 소요가 돼서 15.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스포티지는 그에 반해서 제가 오늘 최초에 실수한 것 때문에 14.6km를 보여줬지, 사실상으로는 얘도 지금 산타페 이상의 15.4에서 15.6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스포티지를 사야 되는 이유, 투싼에는 없지만 스포티지에는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세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더 있겠죠.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새로운 기술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다른 하이브리드도 없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라이드인데, 이 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일렉트로닉 뭐 컨트롤 리드 라이드 컴포트 기술이라고 해요. 뭐 짧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이 라이드 기술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을 딱 올라갔을 때 이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이게 딱 올라갔을 땐 뒤로 가고 이제 넘어갈 때는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이런 차량 운동의 반대 방향의 관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말로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라고 했는데, 일단은 차량의 이 전기 모터를 제어해가지고요, 쏠림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방지턱을 올라갈 때는 모터를 제동을 시켜요. 모터를 좀 스탑시켜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내려갈 때는 모터를 가속시켜서 주행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이게 저도 이과지만 저는 전기전자 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물리역학적으로 사실은 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대학 4년제 대학 나오고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께서 만든 이 라이드, 이런 라이드가 아닌 일렉트로닉 라이드 기술인 이 라이드 기술이 상당히 좀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지턱이나 아니면은 약간 좀 울컥거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뭔가 솔직히 이 라이드가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느껴지진 않는데, 딱 편한, 되게 서스펜션이 되게 좋다? 서스펜션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정도 수준으로 컴포트한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시속 20km에서 75km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방지턱 넘을 때 시속 20km로 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좀 이게 그냥 방지턱에 컹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게 팡 치는 약간 그 정도일 때 순간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해보려고 시속 20km에 왔다 갔다 몇 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이 차량이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드 기술 같은 경우는 미끄러운 노면이나 급가속 혹은 급제동 시에는 또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이 핸들링입니다. 이런 핸들링이 아니라 이 일렉트로닉 핸들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터의 가속과 감속을 좀 사용해서 전륜구동의 하중을 조절시키는, 야, 사실 나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뭐 이런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조향을 시작했을 때 민첩하게 조향을 하고 복원했을 때 조금 더 안정스럽게 좀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데, 주행 성능을 개선해서 차선 변경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행을 딱 시작했을 때 모터가 살짝 더 돌아가고, 이렇게 다시 원복을 했을 때 모터가 이게 가속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 스티어링 휠이 빠르게 이제 정상 범위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기술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그렇게 제가 유명한 리뷰어도 아니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스티어링 느낌은 전체적으로 투싼에 비해서 조금 가볍고,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 세팅이 컴포트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 라이드나 이 핸들링이 적용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팅은 투싼은 조금 스포티한 매력이 있는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들부들한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에 딱 괜찮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교대역을 지나갈 거고요. 저 멀리 역삼역에서 연비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스포티지의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18.5km 주행을 했는데 트랩상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단 연비는 14.4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삼역까지는 코나 1.6 가솔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39분 소요돼서 연비가 15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산타페 모델 같은 경우는요 1시간 3분 소요가 돼서 총 15.1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한 15km 정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역삼에서 삼성역까지는 굉장히 많이 막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얼만큼 나빠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될지, 이거 사실 옵션을 너무 쪼개놔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찾아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 일단 들어가서 어떤 트림을 가장 많이 사는지를 봤더니 시그니처를 가장 많이 사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이 전체 구매 고객의 43% 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시그니처 등급을 구입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은 3,806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소세 적용 안하고 3,800만원대에 여기에 취득세까지 더하면 딱 한 4천만원, 아니 4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 옵션이 있어요. 컬러는 스테이 그레이, 그래비티 그레이, 퓨전 블랙, 다우닝 레드, 베스파 블루, 그리고 옵션 컬러인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짜리 옵션 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래비티 정글 우드 그린, 그래비티 전용 컬러인 정글 우드 그린, 이렇게 해서 차량 컬러가 있습니다. 이거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만족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컬러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컬러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 컬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블랙,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이비 그레이 같은 경우는 시트가 다 흰색이고, 이런 앞에 이런 전장,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가 약간 블루, 네이비 컬러인데,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그렇게 쉬운 컬러들은 아니에요. 베이지가 들어가면 쉬운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을 좀 추천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블랙인데 온통 새까만 건 딱히 제 취향은 아니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약간 실내는 좀 밝고 튀는 색이 유행이기 때문에 좀 밝은 브라운 컬러는 어떨까라고 추천은 드리는데, 이것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그니처를 선택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시그니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이야기를 좀만 있다가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시그니처 모델은 일단 스타일, 프리미엄, 그리고 모니터링 팩, 그리고 크레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빌트인 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을 때 풀옵션이 4,200~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일단 3,800만원짜리 시그니처에는 어떤 옵션들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그니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강남 퇴근길 연비를 하면서 차량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옵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 실내 옵션에서 꼭 이거는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12.3인치 계기판인데, 일단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거 무조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금액이 좀 비싸서 고려하신다면 사실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실내적인 부분을 딱 탔을 때 만족감도 만족감이고, 그리고 중고 차량으로 내놨을 때도 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그 디스플레이까지, 인포테인먼트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딱 봤을 때 이 차 풀옵션인가? 라는 느낌을 바로 주는 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깡통 모델은 진짜 없어 보여요.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깡통 모델 사실 거면 이 모델 말고 그냥 다른 차를 사시는 게 좋을 정도로 정말 이 커브드가 주는 만족감도 좋고요. 그리고 누가 탔을 때도 이 차 진짜 좋다 라고 딱 첫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그니처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HD의 고속도로에서 뭐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프레스티지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 이 하위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이 HDA 어댑티브 크루즈에 들어가 있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만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이거를 시그니처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위 트림에서 12.3인치 넣고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이러면은 어영부영 그냥 시그니처 사는 게 낫다, 시그니처가 훨씬 더 금액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시그니처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를 사시면 시그니처를 사시는 게 짱이에요. 무조건 최고예요. 자, 그러면 시그니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인데 이거 6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자, 그래비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에서 만약에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선택을 하신다면 시그니처 모델과 시그니처 그래비티 차이가 100만원 차이인데, 이 스타일이 60만원짜리에 기본 들어가 있고 추가 알파로 더 할 수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사실 이 스타일 옵션을 넣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비티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100만원 더 주고 스타일 옵션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비티에 있는 추가적인 옵션과 그래비티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산다 그러면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에 턴 시그널 안개등, 그리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40만원짜리 옵션이 또 있는데, 이 옵션은 이제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만 적용되는 옵션이에요. 이제 그래비티에서도 이 옵션은 따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퀄팅 가죽 스웨이드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어깨 쪽에 보면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은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탈 페달,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40만원이나 줄 옵션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비티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 40만원 넣는다? 개인적으로 굳이 이 옵션들을 넣어야 되냐? 사실 차량 성능으로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기 때문에 그래비티까지 안 가신다 그러면 차라리 스타일을 안 넣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을 넣겠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그래비티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이 40만원짜리 패키지는 전 개인적으로 사실 스타일 옵션, 프리미엄 옵션을 합쳐놓으면 1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짜리 옵션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또 금액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걸 아예 빼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 옵션인데 이거 10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서라운드 모니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리모트 360이라 해서
원격으로 내 차량의 전후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기능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사실 좁은 길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만 하더라도 충분히 뺄 수 있는, 뽑아 먹을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진하다가 달려오는, 옆에서 달려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이나 아이들이나 차 같은 경우를 한 번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이 옵션은 충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옵션이긴 해요.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시그니처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26%의 구매 고객분들이 이 모니터링 팩을 선택했을 정도로, 이 모니터링 팩은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필하기 좋은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렐 사운드 시스템인데 60만원짜리입니다 60만원짜리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60만원짜리 옵션인데 8스피커에 그리고 우퍼까지 적용돼서 6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음악만 나오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것도 과감히 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넣어도 나쁘지 않은, 60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을 때 월 10,000원씩만 더 내면, 월 10,000원씩만 더 내시면 크렐 사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홈쇼핑 같은 느낌으로 해봤는데, 네, 일단 60만원이란 금액을 그렇게 쪼개신다고 하시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넣을까? 라고 하시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노라믹 선루프인데 110만원짜리예요 이게 110만원짜리 옵션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선루프를 선호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선루프를 이 차량을 와인딩 뜨거나 서킷 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 강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굳이 저는 선루프를 열지를 않기 때문에 110만원짜리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여기 지금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빌트인 캠은 65만원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순정형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65만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시그니처를 사실 거냐 아니면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사실 거냐 이것만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그 모니터링 팩을 추가할까 말까, 그리고 크렐 사운드 정도만 추가하면 딱 괜찮은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펄 8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시그니처 깡통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3,814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여기다 100만원 추가하면 3,900만원,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그냥 4,000만원짜리 차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4,000만원짜리 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옵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추가 옵션이 아니어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싼 모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신경 쓴 부분도 많고 그만큼 괜찮은 옵션도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싼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스포티하게 엔퍼포먼스 파츠를 적용하겠다, 혹은 이 워머, 적외선 이 무릎 워머를 꼭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투싼을 사야 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패밀리카로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연비도 투싼보다 더 좋아요, 스포티지가.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패밀리카로서는 스포티지가 약간 더, 그리고 혼자 좀 더 스포티한, 근데 하이브리드를 스포티를 구치하게 타야 돼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극명하게 나뉜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인데 형제 차량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역에 도착해가지고요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시간 47분 주행을 했는데요. 연비는 14.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나가 2시간 19분이 걸려서 13.3km를 보여줬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시간 38분 소요가 돼서 14.1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조금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목적지 도착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잠실 공영주차장에서 딱 끝나면 24.7km 딱 뜨는데 초반에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트립을 제대로 초기화를 못 시키는 바람에 뭐 딱 그 거리에 맞춰서 스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24.6km 주행해서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지금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13.8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 시간은 2시간 2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시간 55분 소요가 되었는데 어쨌든 뭐 트립으로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코나 1.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2시간 33분 굉장히 많이 막혀서 13.6km를 보여줬는데 일단 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조금 빠른 시간이지만 뭐 비슷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 동일한 파워트레인의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시간 57분 소요가 돼서 13.5km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3.8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도 오늘 제대로 테스트 했다면 한 14.2km 정도, 제 예상으로는 14.2km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좀 비슷한 시간대 연비로 비교해보면은 14.2km에 13.5km 해서 한 0.8km 정도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차량입니다. 부들부들한 주행감도 그렇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EV 모드에서 딱 그 엔진을 그 동작했을 때 약간 그 진동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좀 억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좀 낯선 느낌이고 좀 어색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빼고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싼의 N-퍼포먼스 파츠라든가 아니면 그 무릎 워머, 저기서 무릎 워머 기능이 투싼에 있는데 스포티지에 없다는 거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만 조금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연비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 했습니다.